85페이지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와 187조가 있죠. 186조는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187조는 판결 상속 경매 공용 증수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여기 186조와 187조죠. 요거에서는 뭐 등기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런 것들 판례 몇 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양가로 1번은 매매 등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라고 되어 있죠. 매수인이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을이 승소를 했어요. 이게 원고 승소 판결입니다. 그럼 판결문은 뭐라고 나오냐면 매도인 갑은 언제까지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뭐뭐 하라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 이 판결에 터져봐 이행을 해야만 됩니다. 단순히 판결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하기 전에 을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요. A 토지가 있는데요. 미등기 토지예요. 미등기라는 건 등기부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토지 대장에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다가 을로 이전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을이 미등기 A 토지에 대해서 대장상 이전 등록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안 되죠. 우리 186조에 의하면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대장상 이전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등기한 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우리 판례는 이 미등기 A 토지의 보존 등기에 원시자 A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등기를 만들고 을 이름으로 뭐 해라? 이전 등기 해라. 그래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순히 미등기 토지 대장상 이전 등록한 것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양가로 2번.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법정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도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 이것도 그림을 잘 그리셔서 갑소유 땅에 갑이 건물을 갖고 있다가 이 건물을 을한테 뭐 팔거나 증여하거나 경매가 됐거나 그럼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에서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로 바뀌었고 을은 땅에 대해서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텐데 이때 을이 건물을 팔았다. 이때 우리 대법원 이 건물 양도 속에는 지상권 양도도 포함된 거다. 그래서 얘는 병은 건물도 이전 등기해야 되고 법률행위니까 건물 이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고 지상권도 이전 등기해야 된다. 그래야만 지상권도 취득한다. 자, 양가라 3번. 법정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 이 그림. 법정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 을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 갑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죠. 병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4번.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사람이 자기 명의의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 상대방은 소유권 따위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A 토지가 있고요. 이걸 을이 상속받았다. 그럼 얘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상속받았고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했다.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팔았다. 등기하지 않고 을이 매매했다. 이 매매는 유효한 거예요.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인데 을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매매한 거 이건 유효한 거예요. 문제가 이제 처분이라고 이렇게 막바로 등기를 넘겨주는 거 이거. 이게 원칙이 무효라는 거예요. 이게 처분이에요. 187조 단서에서는 을이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건을 처분하려면 등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매매 계약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고 처분할 때, 즉 병에게 등기를 넘겨줄 때 지 이름으로 등기하라. 이게 187조 단서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187조는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건을 등기 없이 처분을 했을 때 이렇게 막바로 등기를 넘겨줬을 때 이 등기가 무효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즉 물건이 변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 그 행위의 채권적 효력, 매매계약의 효력 이것까지 무효로 하는 취지는 아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고요. 다만 이제 나중에 이것도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도 생기지요. 지난 시간에 봤었어요.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양가라 5번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라고 우리민법 313조를 가면 312조 4항을 가면 우리민법 312조 4항 가면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라는 게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아무 소리 하지 않으면 전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법정갱신은 말 그대로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에요. 따라서 요거 갱신에 따르는 변경 등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되었을 때는 건물 전세권자는 그 법정갱신에 따르는 변경 등기 없이도 법정갱신에 터잡은 변경 등기 없이도 갱신된 자신의 전세권 설정자나 그 전세권의 목적물의 새로운 소유자 제3자에게 등기 없이도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5번. 다음 페이지 양가로 6번. 국유농지를 국민에게 분양을 해요. 이걸 농지 분배 이렇게 불러요. 분배 농지라고도 하고요. 국유농지를 분양을 하게 되면 이 분양을 받은 사람은 3년에 걸쳐서 분양대금을 납부를 해요. 3년에 걸쳐서 할부금을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 이 분배농지 이 국유농지를 분양받아서 분배농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언제냐? 3년에 걸쳐서 할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양가로 6번. 7번은 갑소유 땅이 있고요. 이게 수용이 됐어요. 근데 등기부에는 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용 주체가 등기부상 갑을 진정한 소유자라고 믿고 과실 없이 수용 절차가 완료가 됐다면 설령 나중에 이 갑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 수용 주체는 이 땅을 원시 취득한다가 우리 판례입니다. 7번.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에 기업자가 즉 수용 주체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를 소유자라고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 절차를 완료했다면 그 수용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따질 필요 없이
기업자가 그 토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혼동이 나왔는데요. 혼동은 판례 세 가지 정도만. 첫째가 우리 가등기에서 봤던 거 A 토지가 있고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는데 가등기권자 을이 있다. 근데 얘가 나중에 본등기 을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이전 등기를 했다. 이렇게. 가등기 터져만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전 등기했다. 그럼 이 을은 A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도 있고 가등기권도 있다. 이게 혼동이 일어나는가? 우리 판례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단순한 소유권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가등기 터져본 본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은 우리 민법상 혼동은 물권과 물권의 혼동만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채권과 물권의 혼동을 인정하여 갑소유 주택을 을이 임대차하여 을에게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샀어. 소유권을 취득했어. 을이. 그러면 을은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권과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다. 이 임차권은 소유권과의 혼동에서 소멸한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물권인 소유권과 채권인 임차권의 혼동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에 이런 것도 인정해요. 얘가 임차권을 갖고 있는데 대항력이 있어. 그 상태에서 이 주택의 저당권자가 나타났어. 그리고 나서 소유권을 취득했어. 이럴 때 이 임차권을 소멸시켜 버리면 이 저당권의 순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 을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당권의 순위가 올라가서는 안 돼. 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가로, 양가로 2번. 그 다음 오른쪽 양가로 3번. 요거는 갑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자 을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자, 근저당권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이 근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소멸하고요.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은 말소 등기도 필요 없고요. 절대적 소멸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갑에게 되돌아가더라도 이 근저당권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단, 이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좀 달라요.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라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럴 때는 근저당권은 부활한다라고 말을 해요. 원래는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기 때문에 혼동 이전 상태로 복귀하더라도, 즉 갑이 소유권을 되찾아 가더라도 소멸한 근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데 단 근저당권자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라면 그때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던 거니까 근저당권은 부활하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권법 총론과 관련된 판례 사안들을 우리 2시간 반에 걸쳐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물권법은 판례가 좀 많이 어렵고요. 딱딱 결론만 외워둬야 될 것들이 대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봐주시면 돼요. 총론 이 정도고, 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권 강론 94페이지. 강론에는 일단 점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은 빼고 우리 시험 범위하니까 저당권 이렇게 돼 있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다 판례가 지역권을 빼고는 판례가 또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판례를 위주로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먼저 점유권은요. 일단 관념적 점유와 관련된 것들 판례.
그 다음에 자주점유 추정. 이 판례 무지하게 많죠. 자주점유. 그 다음에 200조 점유의 추정력.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점유 보호 청구권. 이런 것들이 점유권에서는 내용으로 중요하면서 판례가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94페이지에 보면 관념적 점유라고 되어 있는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때 점유권이 인정되죠. 점유권이라는 건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할 때 부여되는 법적 힘을 점유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은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관념적 점유라고 하고 세 가지가 있었죠.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 상속인의 점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94페이지 1번 타인이 사정을 받고 사정받았다는 건 소유자로 조사받아서 소유자로 확정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후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임야에 대해서 자신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또 선조 때부터 임야 일부의 과수를 식재하고 땔감을 채취하는 등 이용해 왔다라는 사실만으로 전부에 관한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죠. 임야가 있는데 이게 갑소유예요. 갑으로 사정받았고 그 다음에 상속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땅에 을이라는 자가 분묘를 설치했다. 땔감을 채취했다. 분묘 설치, 땔감 채취, 했다 해서 얘가 이걸 전부 점유한 거냐? 아니죠. 일부를 점유한 걸로 봐야죠. 전부를 점유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 2번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때 이 부지, 이거 누가 점유하는 거냐?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거다.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는 누가 점유하는 거다? 건물 소유자. 그래서 3번은 갑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악의 타주 점유예요. 그런데 이걸 을이 상속을 받았어요. 점유를 상속을 받으면요 이것도 그대로 승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을이 나는 악의가 아니다, 타주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려면 상속 말고 다른 걸 주장해야 돼요. 나는 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게 아니다, 샀다, 증여받았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해야만 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상속은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상속받았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점유 태양을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 말고 새로운 권한, 증여나 매매와 같은 이런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자기 자신만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상속 말고 매매나 증여를 주장하지 않는 한 상속받았다면 을은 악의, 타주 이런 거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속은 점유태양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거. 자, 오른쪽 4번은 별것 없어요. 부부는 서로 공동 점유자. 따라서 부부가 남의 물건을 무단 점유하고 있을 때 남편이 없다 하더라도 부인도 점유자니까 부인한테 명도 청구할 수 있다. 5번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의 양도. 자, 직접 점유자 임차인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임대. 그럼 갑은 간접 점유자, 을은 직접 점유자. 이때 을이 이 병에게
노트북을 스스로 양도하여 인도. 요거는 점유 침탈이 아니다. 우리 민법 204조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려면 점유가 침탈되어야 되는데 이건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간접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이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6번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를 했어요. 20년이 지나면 을이 시효 취득이 될 텐데 이 을이 이 땅을 병에게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직접 점유를 하고요. 을이 간접으로 점유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20년이 됐어요. 이때 요 직접 점유자는 타주예요. 직접 점유자는 언제나 타주이기 때문에 얘는 시효 취득이란 걸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얘가 시효 취득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취득시효 또는 시효 취득을 위한 점유는 반드시 완성자 스스로 직접 점유할 필요는 없고 간접 점유의 경우도 시효 취득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7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고 나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 땅을 지방자치단체한테 도로부지를 점유하게 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점유, 국가가 간접 점유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7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관념적 점유. 그 다음에 점유의 태양. 점유의 태양이랑 점유의 모습을 말한다 그랬죠. 우리 민법이 물건을 점유를 하면 일단은 점유권은 인정이 되고 거기다가 어떻게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뭐 소유권 따위를 인정해 준다 그랬죠. 이 어떻게 점유, 이걸 점유의 태양이라 그랬어요. 6개가 있다 그랬죠. 자주,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계속. 반대가 뭐죠? 타주, 악의, 과실, 폭력, 은비, 불계속. 어쨌든 이런 6가지 점유태양이 있고 두 번째로 이 점유태양이 불분명할 때 추정하는 규정이 있죠. 197조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198조 전후 양시 특정 두 시점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그 기간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 특히 이 경우에는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둘 사이의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 계속 추정된다. 추정유형 197조 1항과 198조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점유. 먼저 자주점유의 뜻. 자주점유란 물건을 마치 소유자처럼 사용수익 처분하겠다는 사실상의 의사.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거나 그 물건을 소유해야 되겠다라는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법적 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마치 소유자처럼 사용수익 처분하겠다는 사실상의 소유의사. 조금 악랄하게 말하면 도둑놈심보를 말합니다. 그게 소유의 의사입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 사람이 점유를 하게 된 객관적 원인 가지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객관적 원인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자가요. 노트북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 그럼 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노트북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점유를 했냐? 그래서 갑이 샀다. 훔쳤다. 증여받았다. 뭐 요렇게 말하면 자주가 되는 거고요. 나 물건을 빌렸다. 나 보관을 맡은 사람이다. 나 수탁자다.
요따고 말을 하게 되면 이건 타주가 되는 거예요. 이때 갑이 뭐 돌려줄 생각이 있네 없네 이런 갑의 주관적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갑이 이 물건을 점유하게 된 원인 요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걸 객관적 원인. 96페이지에 보면 판단 기준에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 즉 주관적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불분명하면 자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자는 자신이 굳이 자주임을 주장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갑이 매매 주장 안 해도 돼요. 증여 주장 안 해도 돼요. 인정 안 받아도 돼요. 매매를 주장했으나 인정을 못 받았다 괜찮아요. 증여를 주장했으나 인정을 못 받았다 괜찮습니다. 갑이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갑은 자주로 추정되니까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서 반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의 세 번째 줄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따위를 주장했다라고 하는데요. 점유자는 스스로 매매나 증여받았다는 걸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걸 설령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런 걸 설령 인정받지 않다 하더라도 갑은 자주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반가로 1번.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입니다.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이게 원칙입니다. 2번 국가나 지방자치가 점유하는 것도 자주로 추정되고요. 3번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협의에 대신해서 공시송달을 통해서 소유권을 지겠다. 공시송달을 통해서 소유권을 지겠다. 즉 땅을 샀다죠. 자주. 그 다음에 4번 착오로 인접지를 점유 경계선을 착오해서 원래의 경계선이 여기인데 갑소유 땅, 을소유 땅이 있는데 을이 여기를 경계로 착각하고 이렇게 더 점유.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했죠. 자주. 그게 반가로 5번. 반가로 6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팔으라고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 타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 등기로 넘겨받았다. 자주 점유. 신탁 등기를 통해서 조합원들 이름에서 재건축 조합으로 등기가 돼 있다. 신탁 등기로 돼 있다. 이 신탁 등기돼 있을 때 이 조합은 조합원들의 점유를 포괄 승계. 조합원들의 점유는 자주 점유. 따라서 재건축 조합도 자주. 이게 깨지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갑이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데 자주로 추정이 됐었는데 나중에 얘가 노트북을 빌린 사람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럼 자주점유 추정은 깨지겠죠. 5번의 반가로 1번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 임대차 같은 거예요. 임차권 같은 거. 그럼 임차권 따위의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 갑이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 노트북을 어떻게 점유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로 추정됐다가 나중에 빌렸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자주점유 추정은 깨진다. 뭐 이런 거예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번. 협의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았다. 타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해서 점유했다. 타주. 납북된 사람이 땅을 샀는데 그때 납북된 사람의 땅이라는 걸 알았다. 타주. 4번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매수했고 그 사람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타주. 5번 토지 소유자들이 등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등기를 하지 않았다. 타주가 된다. 6번 점유자가 소유자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보상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주점유 추정은 깨진다. 7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대지에 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대지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됐는데 찍소리하지 않았더라. 그럼 여전히 타주다. 자주자. 8번 지방자치단체가 무단으로 사유부지를 개인 땅을 도로부지로 점유했다. 타주. 그래서
자주점유의 주중이 깨지는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밑줄 통해서 간단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6번. 실제 매매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오신 타주. 매매 대상 건물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 부지의 면적이. 부지 면적이 50평. 부지의 공부상 면적이 50평인데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건 120평이야. 그럼 나머지 70평은 매수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부분을 점유 타주. 점유자가 타인의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선상과 분묘 등을 돌보면서 관리 타주.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 자기 지분 비율은 자주,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은 타주.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을 매수할 당시, 무허가 건물을 매수했어요. 갑소유 땅에 을소유 건물을 병이 샀는데 이 병이 이 건물이 무허가라는 사실, 그래서 이 건물은 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건물을 사서 땅을 점유했다면 타주. 무허가 건물을, 땅이 아니고 건물을 산 사람이 그 건물의 부지가 이미 타인 소유고 따라서 자기는 건물만 매수한다. 그럼 얘는 땅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건물 소유를 통해 토지를 점유한 거니까 타주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점유태양의 전환. 점유태양의 전환은 타주가 자주로 바뀌거나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먼저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로 새로 점유를 개시해야 된다 그랬죠.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소유의 의사 따위를 표시해야 돼요. 그런데 임차인 타주 점유자가 지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한 것만으로는 임대인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니까 타주점유자, 임차인과 같은 타주점유자가 자주가 되려면 임대인과 같은 자신으로 하여금 점유를 하게 한 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임차인과 같은 타주점유자가 자주가 되려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임대인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그런데 임차인이 소유권 등기만을 했다. 몰래. 이 소유권 등기만 한 것은 임대인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타주다. 자주로 바뀌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인도할 의무가 있다. 타주. 목적물이 경매됐다. 경락인에게 물건을 넘겨줘야 된다. 소유자의 점유는 타주. 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소유자는 경락인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됩니다. 타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은 두 가지 경우.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서 얘가 패소해요. 그럼 점유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반환 의무가 생겨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반환 의무가 생기고, 반환 의무가 생긴다는 건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주가 돼버려요. 반면에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서 점유자가 또 패소했어요. 그래도 얘는 여전히 자주. 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물건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자가 승소, 즉 점유자가 패소했다면 얘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물건을 반환해야 되니까 타주로 바뀌는 반면에,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해서 설령 점유자가 패소했다 하더라도 얘는 등기를 넘겨받지 못할 뿐 물건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여전히 자주. 두 가지를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점유의 승계, 점유 승계 인정되지요? 그래서 점유의 승계가 인정이 됐다. 자, 점유 승계, 이 승계는 특정 승계를 말하게 되고요. 자, 갑으로부터 을이 점유를 승계받았다.
이때 199조 을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특정 승계의 경우에만. 그러니까 양가라 1번 점유의 특정 승계가 있을 때 전 점유자가 타주라 하더라도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을도 타주가 되겠지만 병합을 했다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했다면 자주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갑소유 땅에 을이 20년간 점유했어요.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을이 정에게 미등기 전매를 했어요. 양도하고 점유를 승계시켜 줬습니다. 이때 정은요 을로부터 점유 및 점유의 하자권을 승계하는 거예요. 이거를 승계하진 않습니다. 점유의 효과까지 승계하진 않습니다. 을이 20년간 점유했을 때 이 효과가 뭐예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이때 을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정은 점유 및 점유의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의 효과인 이전 등기 청구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의 정은 갑에 대하여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을을 대위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거 하나 양가로 2번.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자, 점유를 병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리하는 경우가 있고 병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합하는 경우는 주로 기간. 갑이 점유하던 땅이 있었고 을이 점유를 했어요. 그런데 취득시효가 문제가 되는데 얘는 을 병으로 갈까요? 병까지 갈까요? 취득시효가 문제가 되는데 얘가 7년밖에 안 돼요. 얘가 15년 했어요. 그럼 합하면 22년 점유니까 20년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죠? 자, 병이 7년을 점유했어요. 이것만 갖고는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돼요.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해 병합을 해. 그러면 15년을 플러스 시키니까 병이 22년 점유 이렇게 돼요. 얘는 20년 점유만으로 충분해요. 22년 너무 많죠? 그러니까 병이 나 13년만 넘겨받을래. 이거 안 된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할 때는 전 점유자의 점유 전부를 승계해야지 중간에 일부만 승계할 수는 없다. 그게 양가로 3번입니다. 양가로 3번 점유자가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때 직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그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주장하는 것, 즉 점유자를 선택하는 건 자유다. 근데 그 점유자의 기산점마저 선택할 수는 없다. 점유자를 선택하는 건 괜찮지만 점유 시초를 그 점유 기간 중 임의 시점을 선택해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4번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 중 일부만이 점유를 계속할 때 수인 상속인 부동산 전부를 점유한 걸로 당연하죠. 상속인들은 공유예요. 공유자 중 1인이 점유했다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은 공유물 전부의 효력이 미칩니다. 5번은 말씀드렸어요. 점유계석 특정 두 시점에 점유하면 점유계석을 추정받는데 이 특정 두 시점의 점유자가 설령 다른 경우에도 점유승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계석은 추정한다. 자, 6번은 200조. 자, 점유의 추정력 중에서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호하는 걸로 추정한다. 이걸 권리의 적법 추정 이렇게 불러요. 이때 이 200조에서 말하는 이 점유물은 동산에 한한다. 따라서 부동산 점유에는 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6번 동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물권 강론 점유권 중에서 특히 요 정도 내용까지 판례 사안들 여기 있는 거 결론만 딱딱 기억하셔야 돼요. 내용 이해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어렵습니다. 점유회복 청구권하고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하고 점유회복 청구권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달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